네, 바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트리의 특징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진이니까 이진 뜻 자체가 두 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식 노드를 최대 두 개만 가질 수 있는 트리 구조를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탐색이라는 용어 들어가면 이제 이진 트리 중에서도 탐색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이진 탐색들의 조건이 무조건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얘는 특정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레프트로 가는 거고 특정 노드보다 크면 라이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 7이라는 루트를 기준으로 왼쪽 값들은 다 이 7보다 작은 값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7보다 다 큰 값을 갖고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교수님들이 뭐 간단하게 문제로 어, 노드의 삽입 순서를 기반으로 이런 트리를 그려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그대로 한번 삽입하는 모양을 한번 순차적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 삽입되는 순서가 7, 3, 11, 2, 6, 8, 15, 9인데요. 자, 일단 바로 7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7을 이제 트리에 삽입을 했을 때 트리 같은 게 7이 삽입되기 전 빈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7이 바로 이제 루트가 되는 거겠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이 삽입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특정 노드 값보다 작으면 레프트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자, 3은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되게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삽입되고요. 그다음에 11이 삽입된다 했을 때 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7보다 크니까 이 7이 오른쪽에 삽입이 되고요. 2가 삽입이 되면 얘는 똑같이 7을 거쳐 3으로 가게 되고 3과 1을 비교해서 왼쪽이 삽입이 되고요. 6 같은 경우는 7 거치고 3 거쳐서 3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이 삽입된다 했을 때는 8은 7보다 크니까 11로 가고요. 11보다 작으니까 8이 삽입되겠죠. 되고요. 15 같은 경우는 7보다 크고 1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삽입되고요. 마지막으로 9는 7보다 크고 15보다 작고 8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9에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복된 키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코드를 구현하게 될 때 중복된 키를 삽입을 하려 했을 때는 삽입이 되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9가 이미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9를 한 번 더 넣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미 존재한다는 멘트를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트리의 장점이 뭐였죠? 탐색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한번 예제로 9라는 키값을 찾으려고 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첫 번째로 배열 기반과 두 번째로 이제 이진 탐색 트리 기반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이진 탐색 트리 이 모양에서 도출된 배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얘를 그냥 이 순서를 배열 기반으로 그린 건지 이진 탐색 트리 기반으로 그린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이점을 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9를 찾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열 기반 같은 경우 배열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이제 탐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탐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마지막 노드에 9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이제 인데 8개가 공간이 있는데 즉 9라는 키를 찾기 위해서 총 8번의 반복을 돌게 된 거죠. 그래서 8번 만에 이제 9라는 키워드를 찾게 됐고요. 자,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뭐 작으면 레프트, 크면 라이트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보다 9가 크니까 11로 가겠죠. 11보다 작으니까 8로 가게 되고요. 8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갔더니 찾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 탐색을 한 거죠? 4번밖에 탐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도 얘는 8번인데 이게 4번이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효율성이 거의 한 2배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숫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2배가 나는 거지,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다 라고 하면 이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배열 기반 같은 경우는 이 10만 개일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10만 번 끝까지 다 돌아서 찾는 경우가 있고, 운이 좋으면 맨 앞에서 찾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열 기반으로 이게 데이터를 차지를 할 때는 시간 복잡도가 B고 N이죠.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 이진 탐색 트리 기반 같은 경우는 탐색을 할 때 무조건 로그 2의 N입니다. 굉장한 속도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탐색의 효율성이 이런 식으로 엄청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루트를 어떤 값으로 루트를 지정해 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 2, 3, 4, 5가 순서대로 삽입할 때랑 3, 1, 2, 4, 5가 순서대로 삽입될 차이를 둬서 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 2, 3, 4, 5의 순서로 삽입되든 당연히 첫 번째도 1이니까 1이 계속 루트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2가 더 크니까 오른쪽 삽입되고, 3이 더 크니까 오른쪽, 4가 더 크니까 오른쪽, 5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띄게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를 구성을 하면 이게 배열 기반이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1, 2, 3, 4, 5 이거랑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똑같이 이 트리와 이 배열 기반으로 이제 5라는 키워드를 찾는다 했을 때, 배열 기반 같은 경우 맨 끝에 있으니까 총 5번의 반복문 끝에 찾게 되고요. 자, 이 트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1 내려가고, 2 내려가고, 3 내려가고, 4 내려가고, 저런 식으로 5를 찾게 되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을 내려갔죠? 5번 내려갔습니다. 네. 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배열이나 뭐 트리나 시간 부족도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을 먼저 삽입한 다음에 1, 2, 4, 5를 삽입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건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탐색을 한다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1, 2, 두 번 많이 찾네요. 장난 아니죠. 두 번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단점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진 탐색 트리에서 처음에 삽입하는 이 루트 값을 중간값으로 무조건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값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진 탐색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깨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질문을 하나, 똑같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진 탐색들의 최고의 단점이 루트를 중간값으로 삽입을 하지 않으면 계단 형식이 된다는 그런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1, 2, 3, 4, 5 이 순서대로 넣지만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 좀 마실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답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2학년 1학기 때 자료구조 시간엔 배우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언제 배우냐? 2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 시간에 이걸 배우게 됩니다. 뭐 안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의 케바케이지만 지금 이렇게 1, 2, 3, 4, 5가 순서대로 삽입이 돼도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어떤 트리라고 하냐면 AVL 트리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 시간에 한 14주차, 13주차쯤에 이제 한번 배워보시면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넣어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AVL 트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진 탐색 트리의 순회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기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로 전위 순회, 즉 프리오더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를 기준으로 왼쪽 서버 트리를 방문하고 오른쪽 서버 트리를 방문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먼저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재기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트리부터는 재기 함수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튜토리얼 영상 2주차인가요? 1주차인가요? 그때 이제 재기 함수에 관한 거를 제가 썼었잖아요. 그거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재기 함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면 먼저 이제 if 루트 해서 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재기적으로 계속 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if는 거 자체가. 자, 여기서 프리오더 같은 게 먼저 프린트F를 찍어준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가고 라이트로 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트리에다가
뭐냐 호출되는 순서를 찍히는 순서를 한번 숫자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먼저 뭐 아무것도 하기도 뭐 하기도 전에 바로 프린트F를 찍어주죠. 자 항상 기준은 먼저 루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바로 이 프린트F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루트가 첫 번째로 찍히겠네요. 찍히고 찍힌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이동한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가 되고 똑같이 바로 프린트F 하니까 얘가 2가 찍히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레프트로 또 가게 되죠. 그래서 또 3이 찍히고요. 여기서 똑같이 레프트로 또 가게 되죠. 자 이제 4가 됐죠. 자 이제 4에서 그렇지 이제 레프트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 레프트로 가서 여기 갔어요. 근데 지금 이 4번 노드에 왼쪽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너린 상태거든요. 너린 상태일 때는 이제 이게 왼쪽으로 더 이상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모로 3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번에서 레프트를 수행했으니까 라이트를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라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해서 얘가 이제 5번이 되는 거고 똑같이 2번 2로 올라가서 얘 오른쪽이 수행이 돼서 이제 6이 찍히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루트 기준에서 왼쪽 다 돌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6 7 잠깐만요. 왜 좀 다르죠? 아무튼 여기 6이 있네요. 7이네요. 미안합니다. 7 8 9 10 11 이런 형태로 이제 전이순회가 이제 구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위순회인데요. 중위순회 이제 인 오더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행 순서 찍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왼쪽 서브 트리부터 시작해서 루트 그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코드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순회 방식은 이 프린트F를 어느 위치에 쓰냐에 따라서 이 찍힌 순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이 전이순회 같은 경우는 프린트F가 뭐 호출하기도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거고 중위순회는 중간에 있는 거고요. 후위순회는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이 프린트 F 위치만 바꿨음에도 이게 찍힌 수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위 순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 인 오더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 루트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가겠죠. 얘가 얘로 이동한 다음에 더 이상 갈 곳 없으니까 프린트F 찍어주죠. 그럼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로 올라가서 얘가 이제 찍히고서 얘가 이제 2번이 되는 거겠죠. 바로 찍어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번엔 오른쪽 이동해서 3을 찍어주고 얘 입장에서는 다 널이기 때문에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 올라가서 얘가 되는 거였죠. 자 얘로 이동해서 바로 얘를 찍어주게 돼 있죠. 4 찍어주고 오른쪽 이동해서 5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6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7 찍히게 되고 8 자 얘도 똑같이 이동하고 여기 왼쪽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9가 찍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부모가 10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11이 찍히게 되죠. 자 이제 중위순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찍히게 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위순회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징이 있거든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다시 이 예제를 한번 중위순회로 이제 찍어준다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중위순회 표기법으로 하면 자 1, 2, 3, 4, 5, 6, 7, 8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보면 2, 3, 6, 7, 8, 9, 10, 15, 11, 15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죠. 자 이제 출력 결과 보세요. 출력 결과 보시면 지금 출력 결과 어떻게 됐죠? 오름차수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중위순회로 찍어줄 뿐인데 오름차순 정렬이 됐어요. 이진 탐색 트리에서 오름차순 정렬하고 싶을 땐 단순히 그냥 중위순회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교수님들이 오름차순으로 찍어보라는 과제를 내시면 바로 그냥 중위순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내림차순 할 땐 좀 말이 달라져요. 좀 어렵습니다. 내림차순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후위순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후위순회 같은 경우는 왼쪽 트리에서 이제 오른쪽 트리 순으로 방문한다고 나와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프린트F 맨 마지막에 찍어줍니다. 자 일단은 바로 루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맨 왼쪽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왼쪽 오른쪽이 비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여기서 이때 프린트에서 1로 찍어주게 되겠죠. 여기서 부모로 이동해서 그 보면
이제 레포트를 이미 갔다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 그다음에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자, 올라가서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요. 자, 루트의 입장에서 루트를 찍어주지 않고 루트 입장에서 왼쪽을 다 돌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오른쪽으로 이제 탐색을 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탐색을 하고 자, 여기서 왼쪽이 있기 때문에 왼쪽 가서 6,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해서 얘로 올라가서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고요. 얘 입장에서 또 왼쪽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갑니다. 7. 그래서 가서 올라간다. 오른쪽이 있으니까 바로 8. 그다음에 9, 10 이런 형태로 이제 마지막 11 루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후이 순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좀 이런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진 탐색 트리가 삭제 알고리즘 때문에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이런 쪽에서.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전이 후이 정인 준이 후이 이게 세 개를 한번 다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모기가 날라다니네. 아이씨.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진 탐색들이 탐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탐색하는 거는 특정 키값을 갖는 노드를 이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이 부분을 좀 세 개를 써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현재 키값, 노드 키값과 특정 키값이 같으면 찾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탐색을 종료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특정 키값이 현재 노드 키값보다 작은 왼쪽 자식으로 이동을 하고 레프트로 이동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이진 탐색 트리에 그냥 그 규칙에 기반을 해서 바로 서치 알고리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따로 여기 있네요.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네.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트리 노드가 있고 여기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 변수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로 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려우시면 이중 연결 리스트랑 굉장히 똑같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인중 연결 리스트도 똑같이 레프트 라이트라는 그 이중 뭐였죠? 자기 참조 구조체가 있었잖아요. 이 트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레프트 라이트라는 자기 참조 구조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이중 연결 리스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탐색 알고리즘 보도록 하죠. 탐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while문 반복문을 돌면서 이 키값이 같으면 다 찾았다는 소리니까 바로 얘를 그냥 반환을 해주고요. 만약에 키가 이제 이 노드보다 작다고 하면 레프트로 이동하고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복적인 탐색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쉽죠. 그래서 바로 리턴, 만약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도 찾지 못했다는 소리면 아예 해당하는 키값이 없다는 소리니까 바로 이제 널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자, 재기적 탐색으로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이 반복적 탐색이냐 재기적 탐색이냐 이거 보고 좀 쉬운 기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탐색이 좀 더 보기 쉽네요. 재기적 탐색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약에 노드가 널이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제 파일에서 10이라는 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10이 없잖아요. 뭐 10을 찾는다 했을 때 7 내려오고 이 9까지 내려와서 9보다 10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널이에요. 찾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리턴 널을 해주면서 이제 못 찾았다는 거를 이제 처리해주고, 같다는 건 똑같이 그 노드를 반환을 해주고요. 작으면 다시 이제 서치 알고리즘 왼쪽으로 가서 돌리는 거고, 크면 오른쪽으로 가서 서치 알고리즘 또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삽입 알고리즘 하는 것도 쉽습니다. 삽입 알고리즘 먼저 삽입할 위치를 먼저 탐색한 후에 그 위치에다가 그냥 노드를 삽입해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이 인설트 노드를 보시면 이 항상 연결 리스트의 제거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처럼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 부모 노드의 값을 기록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P는 부모 노드고 T는 현재 노드가 되는 거고요. new 노드는 당연히 그 동적 할당으로 새로운 노드를 할당해준 그런 변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똑같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게 위치 탐색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 앞에 있는 그 설치 알고리즘은 아예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중간 이거 값을 중간에 기록을 해준 게 이거 하나 추가됐다고 따로 이렇게 코드를 아예 그냥 다시 쓴 겁니다. 이 한 줄만 추가된 거예요. 서치 알고리즘에서 이 한 줄이 추가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삽입할 때 같은 키값이 있으면 삽입이 되면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출력해주고 이제 뭐 함수를 바로 이제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 설치 알고리즘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으로 돌면서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위치를 찾고 위치를 다 찾으면 이렇게 동적 기억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삽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코드를 보는 순간 명확하게 좀 와닿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그 삽입 위치의 부모보다 이제 작다면 레프트에 삽입되는 거고요. 크다면 오른쪽에 삽입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삽입 알고리즘 정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삭제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삭제 알고리즘이 이진 탐색 트리에서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서 배웠던 기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삭제 기법, 삭제 알고리즘입니다. 이 삭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상황이 좀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삭제 대상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와 두 번째는 이제 삭제 대상 노드가 하나의 서브트리만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자식이 딱 이제 하나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삭제 대상 노드가 두 개의 서브트리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식을 두 개 이상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서브트리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지금 삭제 대상 위치에다가 적절한 후계자를 지정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 단말 노드의 경우,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자식 노드가 없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95를 삭제한다고 한번 해보죠. 왼쪽 그림에서 95를 삭제한다고 보시면 95가 여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줄 게 없습니다. 바로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 트리론지가 이렇게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케이스 1번인 경우에는 뭐 따로 처리해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고요. 근데 이제 2번 삭제 대상 노드가 하나의 서브트리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 하나의 자식이 있는 경우라 했었죠. 그래서 85를 삭제할 건데 85는 여기 있잖아요. 85 여기 있고 보니까 95라는 자식이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목이 진짜 얘를 95를 85의 자리로 덮어 쓴 다음에 얘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즉 이거 책에 있는 알고리즘 다른데 원래 구상은 얘가 지금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자식이 갖고 있는 값을 단순히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이 자식을 지워주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워진 건 얘 자식인데 먼저 지워주기 전에 이 삭제 대상 노드의 자식의 키값을 덮어 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는 단순히 덮어쓰므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서브트리, 그러니까 자식을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를 삭제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5를 삭제했을 때 15 삭제 위치가 여기죠. 여기 같은 딱 봐도 이제 삭제하기 굉장히 곤란해 보이죠. 이게 삭제가 되면 이 위치에다가 15라는 값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의 조건이 깨지지 않는 그 적절한 노드를 넣어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 서버 트리의 맨 오른쪽 트리, 그러니까 즉 12와 그 다음에 오른쪽 서버 트리의 맨 왼쪽 트리 22, 이 두 개 중 하나로 대치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진 탐색 트리가 뭐였었죠? 조건이 뭐였었죠?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얘보다 작은 거고요. 오른쪽 기준으로는 다 얘보다 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의 맨 오른쪽 트리 12가 15로 대체된다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가 없어지고 12로 대체돼도 조건이 깨지지 않죠. 조건이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12가 돼도 5는 12보다 작고요. 27은 1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트리의 맨 오른쪽 트리로 가서 얘를 갖고 와도 일단 이 조건이 깨지지가 않고요. 자, 얘도 똑같이 오른쪽 트리의 맨 왼쪽 트리의 값을 갖고 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5 대신 22로 대체가 됐다고 한번 보도록 하죠. 22로 대체가 되면 5는 똑같이 25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7 같은 경우는 22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을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탐색 트리의 조건이 깨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 두 개 중 하나로 대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결과 이미지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트리의 맨 왼쪽 트리를 이제 대체를 한 걸 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를 한 다음에 덮어쓰기를 한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2번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코드를 이제 보여드리려 하는데 코드가 좀 많이 길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한글로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먼저 항상 이진 탐색 트리는 먼저 삭제를 하거나 삽입하는 위치를 무조건 탐색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변수도 좀 많아요. 변수 좀 많이 있는데 P와 T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삽입 알고리즘 할 때처럼 이제 먼저 탐색을 하기 때문에 탐색 대상의 부모와 탐색 그 위치 그 변수를 총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고요. 자, 그다음에 차일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케이스 2,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차일드란 변수가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success인가요? successor가 이제 영어로 이제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successor랑 그다음 success P, 이 P란 이 앞으로 이제 P가 뭔지 알겠죠? P는 무조건 페런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uccess 같은 경우 현재 후계자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success P 같은 경우는 이 후계자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먼저 당연히 탐색부터 먼저 해야죠. 그 삭제 대상 노드를 탐색하는 그 포문 while문을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탐색하게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insert 노드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탐색을 다 돌렸는데 해당 키값이 없어요. 삭제할 대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탐색 실패가 돼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케이스 1번, 그래서 단말 노드인 경우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처리할 게 없습니다. 삭제 대상 부모의 링크를 널로 변경하면 끝이에요. 즉 P의 뭐 레프트나 라이트를 뭐 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레프트나 라이트를 널로 바꿔주면 바로 이제 케이스 1번 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자식을 딱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삭제 대상의 부모 노드를 잠깐만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노드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지운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요? 얘의 라이트를 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코드를 이렇게 차일드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얘가 갖고 있는 킵값을 단순히 얘한테 덮어쓰고 실제로는 얘를 메모리 해제해주면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3번 같은 경우 2개의 자식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왼쪽 서버 트리의 맨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서버 트리의 맨 왼쪽으로 가서 후계자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 반복문이랑 똑같이 이동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동하고, 그 다음에 삭제 대상의 노드 키값을 후속자의 키값으로 덮어쓰미라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 경우랑 똑같은 겁니다. 덮어쓰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얘도 똑같이 후속자의 키값을 그 삭제 대상으로 덮어쓴 다음에 실제로 삭제하는 거는 후속자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할 때 이건 그냥 책에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해제할 때 무조건 프리 T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튼 현재 노드가 T니까 바로 얘를 지워버리는 건데, 자, 이 케이스 3번에서는 먼저 하기 전에 T를 이 서셋을 해주는 후계자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케이스 2번과 케이스 3번 단순히 덮어쓰는 거에 중요한 초점을 맞춰져 있고, 케이스 3번은 후계자를 찾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실습 영상에서는 지금 이진 탐색 트리를 직접 구현을 해서 뭐 오름차순을 출력을 해보고 뭐 삽입해보고 삭제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